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브로드캐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통신 프로그램은 동시에 하나의 원격지 장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을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 하나의 1대1 소통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러한 방식으로 원격지 장치가 여러 개이면 메시지는 각 장치에게 따로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브로드캐스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면 단일 패킷을 사용하여 전체 호스트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을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방식에 대해보다 여러 명에게 여러 서버와 연결되었을 때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주소 중에는 이와 같은 브로드캐스팅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주소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로컬 네트워크에 국한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게 전달되고 다른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팅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 방식.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로컬 네트워크에 국한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는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게 전달되고 다른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오랜만에 제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자, 그리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로 구성되는데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로 구성되는데 브로드캐스팅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 2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MDI 창을 하나 더 켜서요.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IPCON FIG라고 검색을 하면 IPv4의 주소는 192.168.1914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의 경우에는요. 이랬을 때 서브넷 마스크는 255.25250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팅 주소는 192.168.219.25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면 192.168.0xx인 모든 컴퓨터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92.168.219xx인 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는 명령창에서 IPCON FIG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맥하고 리눅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를 검색해서 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즈를 사용했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OS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개념에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별도로 브로드캐스트를 지정하지 않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려면 주소를 브로드캐스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캐스트 주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브로드캐스팅 하려면 브로드캐스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CP 통신은 장치들 사이의 전용 연결을 사용하게 하는데 TCP 프로토콜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UDP 패키지 사용되는데 UDP 프로토콜은
특정 연결이 없어도 프로토콜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브로드캐스팅은 UDP 소켓에서만 가능하고 소켓을 사용할 때는 SOCK, 디그램이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UDP 할 때 했던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클라이언트에 의한 연결 종료 후 다시 소켓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set sock 옵션에 SO 리 유저 ADR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종료되고 소켓이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SO 브로드 캐스트의 경우는 메시지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전송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켓 메소드 사용 방식은 set opt 레벨 그리고 옵션 네임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옵션의 종류를 나타내고 소울 소켓과 IP 프로토 IP가 있고요. 소울 소켓은 소켓 관련의 옵션을 설정할 때 사용되고 IP 프로토 IP는 IPv4 레벨에서 멀티캐스트와 같은 프로토콜 관련 옵션을 지정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한 레벨을 선택하고 옵션 네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옵션 네임과 함께 사용되는 레벨을 지정하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뒷부분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옵션 네임은 특정한 옵션을 나타내는데요. 레벨이 소울 소켓인 경우 옵션 네임과 옵션 네임의 값과 의미는 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 네임 값 그리고 자료형 그리고 설명 그리고 so broadcast 브로드캐스트 사용 가능 여부 그리고 돈 소켓을 닫을 때 남은 데이터 모두 전송 라우팅 없이 직접 인터페이스로 전송 일정 시간마다 연결 상태 체크 링거 스트럭트 소켓을 닫을 때 남은 데이터 처리 규칙
수신 버퍼 크기 지정. 수신 차단 제한 시간. 이 부분 앞에서 설명했었죠. 사용된 주소 재사용. 송신 버퍼 크기 설정. 송신 차단 제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소켓을 생성하고 소켓을 재사용을 위한 reuse 어드레스 옵션을 설정해서 일반적인 UDP 서버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 파일에서 브로드 캐스트 서버 py 라고 이름을 정해주고요. 이것은 브로드캐스트 수신 프로그램이고요. from cat import 별이고, 그 다음에 s는 또 객체를 생성해 줘야겠죠. f inet sock dgram. 자, 이렇게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s set 실험 옵션 쓰고 sol 소켓 쓰고요. 그 다음에 so reuse addr 1이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nd 주소를 묶어주고요. 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while true인 동안 계속적으로 메시지 어드레스 s 1024로 주고 print msg decode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장해 주고 하나 더 생성해서 이번엔 브로드 캐스트 클라이언트 py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브로드 캐스트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그램 만들 건데요. UDP 소켓을 또 생성해서 so broadcast와 so reuse 어드레스 옵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o broadcast 옵션은 UDP 소켓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패킷을 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지정해 주지 않고 브로드캐스트 옵션을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프로그램이고요. from socket import 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지정해 준다면 addr 192.168.025 하고 하나 둘만 동일하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 지정해 주는데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고
브로드 캐스트 옵션을 사용해서 주소를 정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브로드 캐스팅을 위한 소켓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는 KT, AF, INET, SOCK, Dgram 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S, set, CK, OPT 옵션을 써서 sol, CKET, SO, reuse, address 1로 해주고요.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oul socket 옵션과 soul reuse address를 쓸 거고요. 어쨌든 자, soul socket은 소켓 관련 어드레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재사용일 때 쓰는 옵션들이죠. 그리고 so broadcast so broadcast 옵션은 브로드캐스트 사용 여부 자, 이렇게 사용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 S 메시지는 input broad cast 메시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S send to SMSG encode address 그리고 broad casting 메시지 전송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수신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고 한 컴퓨터에서 송신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데요. 송신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모든 수신 프로그램에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방법을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 접속 제가 제 와이프의 컴퓨터 노트북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제 파일 만들어놨던 거를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옮겨놓은 거에다가 여기서 서버를 실행할 거고요. python broad get 서버 py라고 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python broad get client py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작업을 hello everyone을 실행해주면 여기서 hello everyone이 같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신 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했을 때 모든 수신 프로그램에서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신 프로그램에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송신함으로 하게 되면 모든 수신 프로그램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 개 전달하는 방식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 더 켜서 python broadcast 서버 py를 같이 실행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hello
everyone 실행을 해주면 여기서도 동일한 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브로드캐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따로 작성했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긴 했었죠.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나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통합 브로드캐스팅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실행할 때 지정해 주는 걸로 하고요. 서버 옵션을 지정하면 서버로 동작하고, 클라이언트로 옵션을 지정하면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기능은 서버 함수로 정의하고, 클라이언트 기능은 클라이언트 함수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을 했던 것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브로드 캐스팅 다시 이름은 브로드 캐스트 토탈 py로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이것은 브로드 UDP 브로드 캐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우리가 그 인수명을 넣어줘야 되니까요. 이거랑 그 다음에 소켓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프 사이즈는 1024로 주고요. 그리고 펑션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포트 이 부분 항상 주의하셔야 되죠. 이게 컴마 5점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오타가 나는데, 이 점도 자주 하는 실수이니까 주의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켓 그리고 socket finet 그리고 kdgram 그래서 UDP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sock set opt로 해서 소켓으로 레벨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so broadcast로 해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그리고 텍스트는 브로드캐스팅 메시지고요. 그리고 sock send to text encode 그리고 네트워크 포트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는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서버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포트 두 개가 필요하겠죠. 서버에 관련된 펑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하나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sock는 socket finet sock dgram 그리고 바인드 해주고요.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라는 걸 다 다르게 이름을 준 거죠. 포트고 프린트 포매팅을 해서 수신 대기 중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 포맷 해서 gk get name 해서 소켓의 이름이 를 출력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while true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드레스 해주고, 그 다음에 sock from 버프 사이즈 해서 값을 받고요. 텍스트는 데이터 디코드 해서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우리 텍스트 보내는 것을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다시 받을 디코딩 해줘야겠죠. 프린트 클라이언트 네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는 이렇게 해서 포매팅 해주고요. 그리고 포맷 해서 어드레스랑 텍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오타 났네요. 클라이언트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그 메인으로 실행될 때 실행해주라는 명령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고 메인일 때 그래서 메인으로 실행될 때죠. 롤은 인수에 뭐가 들어갈지 정해주는 부분이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고요. 그리고 서버는 서버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인수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파서는 arg 파스 아규 파서 아규먼트 파서로 해주고요. 그리고 파서 점 add 아규먼트 모드 초이시스 롤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파서 add 아규먼트 호스트 주고요. 파서 아규먼트 p 타입은 int 디폴트는 1060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 args 해서 파스 이거 인수 처리되는 부분을 다 정리가 완료가 됐고요. 펑션은 롤 해서 모드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앞에서 어떤 그 롤을 선택할 건지 하겠죠. 그래서 호스트 뭐고 포트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드에 대한 부분은 이 롤이니까요. 그래서 역할을 집어넣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나 서버 이름을 집어넣겠죠. 우리가 아이고 여기서 오타 하나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딕셔너리로 했으니까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롤이 그 클라이언트 값이 나올 거고요. 서버 하게 되면 이 서버 값이 나오도록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이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펑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호스트 p 라는 값들을 넣어주면 호스트와 그 포트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행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실행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토탈 만들어 놓은 것을 실행해 보기 전에 제가 보니까 오타가 있었더라고요. 여기가 우선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는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규먼트에서도 G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G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줄 건데요. CMD 하나 더 켜주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 티칭에 그리고 네트워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이썬 브로드캐스트 토탈 py에서 서버 모드를 서버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로컬호스트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신 대기 중이라는 것이 잘 뜨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의 한번 IP 주소를 정해주기 위해서
찾아보고요. 그래서 192.168, 19148이라는 거, 그죠? 이거를 자,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브로드 캐스트 토탈 py에서 클라이언트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IP 주소겠죠. 이 IP 주소를 복사해서 들어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클라이언트 19168, 19148, 51725의 브로드캐스팅 메시지가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P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상에서도 하기 위해서, 원격에서도 해보기 위해서 토탈을 복사해서 이 폴더에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md 창에서 cd 하고 자, 그리고 파이썬 브로드 캐스트 토탈에서 자, 클라이언트 하고 그 다음에 IP를 동일하게 복사해줘야 되는데 IP가 제가 딴 거 하느라고 됐죠? 다시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초반에 했을 때 연결이 안 됐을 때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 IP를 주소로 했을 때 할당되지 않아서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수신이 안 됐었는데 한번 할당이 되고 나니까 수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로 해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d.cd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파이썬 멀티캐스트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토탈 py에서 클라이언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네, 이렇게 할당해주지 않고 만약 IP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브로드캐스트 옵션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요 멀티캐스팅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는 소울 소켓의 레벨 단위에서 소켓 관련된 것을 했다면 이번엔 멀티캐스팅해서 멀티캐스팅 레벨에 관련된 IP, 프로토 IP로 레벨을 지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은 한 번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한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상대방 호스트가 반드시 같은 로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멀티캐스팅을 이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캐스팅이란 한 번의 송신으로 메시지나 정보를 특정 그룹에 속하는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멀티캐스팅은 한 네트워크에서만 이루어지지만 멀티캐스팅 라우터를 설정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멀티캐스팅은 보통 IP 멀티캐스트 형태로 구현되는데 IP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상의 IP 인프라를 통해 일대에다 통신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처럼 IP 멀티캐스팅은 특정 IP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정 범위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의 멀티캐스트 그룹은 동일 IP 주소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의 그룹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패킷을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보내면 그 주소에 가입된 장치들은 패킷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수신자의 수와 종류를 몰라도 더 많은 수신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멀티캐스팅은 많은 수신자에게 패킷을 전송할 경우 소스로부터 패킷을 한 번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는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패킷을 복제하게 되는 것이죠.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송 계층 프로토콜은 U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캐스트에 사용되는 주소는 최상위 4비트가 1110으로 할당되고 240.0.0에서 239, 255, 255, 255 범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컬 서브 네트워크에서는 224.0.0.에서 224.0.0.25의 주소가 멀티캐스트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 상의 IP 인프라를 통해 일대다 통신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크다운이 네, 우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우선 적어놓고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마크다운으로. 기술이고, 그리고 캐스트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 UDP를 주로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캐스트에 사용되는 주소는 최상위 4비트가 1110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할당되기 때문에 224 0.0.0 239에서 255, 255, 255 범위를 갖게 됩니다. 로컬 서브에서는 서브 네트워크에서는 224.0.0.0에서 224 0.0.25의 주소가 멀티캐스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송신 측이 멀티캐스트 주소를 메시지를 보내면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한 수신자들이 전송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메시지를 받으려면 수신자는 반드시 그룹에 가입해야 되지만 송신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그룹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그룹에 가입한 수신자는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보면 이런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그래서 6에는 송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뭐 이거라고 합시다. 이게 좋겠네요. 그래서 라우터가 있겠죠. 라우터를 통해서 송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들이 각각 있겠죠. 수신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송신자는 라우터를 통해서 전송하는데, 라우터는 멀티캐스트 주소에 등록된 수신자에게 데이터그램을 복사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신자의 경우는 수신자는 라우터를 거쳐 데이터 그램을 수신하겠죠. 그리고 송신자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데이터 그램을 전송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라우터는 수신자에게, 그리고 이렇게 여러 수신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겠죠. 멀티캐스팅에 의한 메시지 송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송신자가 라우터에게 전송하고, 라우터는 이런 것들을 다시 중간에 매개해서 각 프로토콜 규칙을 따라서 수신자들에게 전송을 하겠죠. 등록된 수신자들에게. 자, 이러한 그림대로 이루어지는데, 송신 측에서는 UDP 소켓을 생성하고 set 소켓 옵션을 메서드를 이용해서 IP 프로토콜 IP 옵션을 사용하여 소켓 옵션을 설정하게 되죠. 좀 더 내부적으로 설명드리면, IP 멀티캐스트 TTL 옵션은 멀티캐스팅 라우터를 통해서 패킷을 전송할 때 TTL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잠깐 앞에서는 솔 소켓의 레벨일 때 하는 걸 정리했으니까, 이번에는 IP 프로토일 때 옵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IP 어드 멤버 10이 있고요. 자, 우선 이런 것들의 옵션 네임들을 갖게 되고요. 자료형은 IP 멜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오타가 좀 있었네요. IP 멜크 자료형이고요. IP 멜크는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 또는 멀티 그룹에서 탈퇴할 때의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를 나타내는 구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기 때문에 따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IP
메르크는 구조형은 멀티캐스트 그룹의 가입 또는 그룹에서 탈퇴할 때의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를 나타내는 구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좀 더 계속 정리를 해보면 IP ID 멤버십은 멀티 캐스트 그룹을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IP 그리고 멀티 캐스트 그룹을 떠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IP 헤더고요. 최대 멀티 그룹 수를 의미하고요. 여긴 그러니까 인트겠죠. 여기도 헤더니까 인트를 받고요. 그리고 멀티캐스트 if는 in address 자료형이고요. 멀티캐스트 인터페이스로 IP ADR은 32비트, IP DDR은 32비트 IP 주소를 포함하는 압축형 바이너리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1의 자료형이고요. 분리라고 보면 되겠죠. 루프백이고요. 그리고 uint는 signint는 생존 기간을 의미하고요. 멀티캐스트 TTL은 그리고 first는 옵션은 IP 헤더 옵션이고요. IPOPTS는 RFC 791에서 정의된 44바이트 이하의 압축형 바이너리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이걸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겠네요. 데이터 그램의 목적지 주소고요. 그리고 여기도 데이터 그램의 모든 IP 옵션을 의미하고요. 자, 이거 정리하는 거 거의 다 왔네요. IP receive 옵션과 동일한 역할을 가진다고 하고요. 여기도 역시 오타가 있었네요. int 서비스 유형이고요. 마지막 int는 IPTTL은 생존 시간이죠.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프로토 IP일 때 옵션 네임들의 세부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IP 멀티캐스트 TTL 옵션이 멀티캐스팅 라우터를 통해서 패킷을 전송할 때 TTL은 타임 투 라이브의 약자인데요. TTL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목적지를 찾지 못하면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킷이 쌓이면 결국 네트워크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패킷에는 수명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TL을 정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TTL이라고 하는데 패킷이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TTL이 하나씩 감소하고 TTL이 0이 되면 더 이상 전송하지 않고 폐기하는 옵션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팅에서 같은 기간 네트워크에 TTL이 32로 거의 많이 사용하고요. 전세의 네트워크이면 255까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호스트도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받지 않으려면 IP 멀티캐스트 룩 옵션을 false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멀티캐스팅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멀티캐스트 샌드라고 정해주고요. 이거는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그램이고요. from import 다 불러와주고요. 그리고 import structure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어드레스를 정해줘서 240.0.25로 기본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포트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주소고요, 우리가 사용할. 그리고 S UDP 그룹 사용할 객체를 생성해줘야겠죠. 사용해줄 거고요. 그리고 S set time out은 0.5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5가 아니라 0.5죠. TTL은 struct 그래서 팩으로 하고 골뱅이 i로 정해줄 거고요. 그리고 2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k set sock 옵션으로 해서 IP 프로토로 옵션을 정해줘야겠죠. 그리고 IP 멀티 캐스트 TTL로 옵션을 줄 거고요. 그래서 생명 주기를 해줄 건데 TTL은 앞에서 정해준 값으로 밸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true인 동안은 input your message를 해주고요. 그리고 gk send to 에서 rmsg encode 그룹은 어드레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true 정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룹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정해준 그룹한테 그룹 주소에다 보낼 거고요. try 모든 수신자로부터 응답 받는지 확인할 거고요. response 얘는 ssk from 1024 버프 사이즈를 정해줄 거고요. 그래서 except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타임아웃 발생시킬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이 되면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응답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print from 이 어드레스로부터 뭐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ormat response decode 해주고요.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송신 프로그램을.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신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하는 프로그램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소켓을 생성하고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해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입할 그룹 주소는 바이너리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럭처 모드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10진 표기법 주소를 압축형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스트럭처 팩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를 변환 포맷에 따라 바이트 객체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4SL은 첫 번째 데이터를 4바이트 문자로 변환하고 두 번째 데이터는 4바이트 정수로 변환시키는 변환 포맷입니다. 그래서 inet aton 함수는 전 표기법 주소를 32비트 압축형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해 주게 되고요. in address any는 빈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에 탈퇴하려면 IP 드롭 멤버십을 옵션을 따로 설정해 줘야 되는 거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직접 짜게 되면 생각보다 별것들 아닌 거죠. 왜냐면 우리가 다 모듈들을 사용하니까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짜는 경우는 거의 뭐 정말 이런 전문적인 경우 아니면 짤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우리는 플래스크나 뭐 그런 다른 많은 더 좋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러한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과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거치는 거니까 뭐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한번 따라와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멀티캐스트 시브 PI라고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수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from socket import 별이고요. 그리고 import struct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가입할 그룹 주소를 바이너리로 표현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truct 모듈은 압축형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버프 사이즈는 1024로 줄 거고요. 그룹 addr은 앞에서 정해준 거랑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25로 해서 그룹 주소를 다시 한번 정해주고요. 그리고 af inet 그리고 ck dgram r ck set opt로 하고요. 그 다음에 sol et로 해주고 so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줬으니까 바인드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는 기본으로 해주고 505 포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크를 해서 struct get pack 4sl로 해주고 inet aton 그룹 addr in address any로 해줄 건데요. inet aton은 함수는 점 표기법 주소를 32비트 압축형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in any는 빈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봤고요. 그리고 set 옵션을 통해서 IP 프로토 IP로 해서 IP add membership
해서 그룹을 가입해 주고요. 그리고 프린트, 이게 완료가 되면 ready to receive, 뭐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정해줘야겠죠. 이제 다 됐고 while true로 해서 메시지는 어드레스 ck는 receive from 버퍼로 해주고요. 여기서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하겠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 from 이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표현 주겠죠. 그리고 from 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포매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드레스가 그 어드레스와 포트를 따로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같이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포매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펑션에서 딕셔너리 형태로 할 때도 이런 그 별 문자를 사용했었죠. 그다음에 다 받았으면 다시 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응답을 전송했죠. 받았다는 걸 ACK로 해서 받았다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신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한번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또 네, CKS 저케어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 수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서 수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수신 프로그램에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건데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파이썬 멀티캐스트 리시브 PI를 하나 켜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켜서 파이썬 멀티캐스트 send py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고 보내게 되면 요 포트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하나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파이썬 멀티 캐스트 리시브 PI를 켜서 hello hi everyone 실행하면 두 개의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